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올랜도 대 샬럿 경기고요. 샬럿은 백투백, 올랜도는 이제 유럽에 갔다 와서 꽤나 좀 긴 휴식 끝에 간만에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올랜도가 이제 지난번 경기 때 그 바그너가 복귀를 해가지고, 이제 또 바그너랑 벤케로가 동시에 코트 위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에요. 이 두 선수가 사실 시너지가 그렇게 막 잘 나는 편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둘이 같이 뛰든 간에 바그너 혼자 벤케로 혼자 뛰든 간에 다 그냥 안 좋게 찍혀요. 이 중에는 벤케로가 혼자 뛰는 구간이 제일 안 좋았다고 하는데, 이거를 올 시즌에 올랜도의 이런 흐름들로 좀 나눠보면은 제가 이렇게 한 3단계 정도로 나눠봤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일단은 이 화면에 나온 이 시즌 초반 구간이 바그너랑 벤케로가 동시에 뛰던 구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은 이제 바그너 혼자 옆에 이제 뭐 베인이랑 같이 그렇게 뛰던 시기인데, 이때가 올랜도는 가장 좋았던 시기입니다. 8승 3패고 득실 마진 같은 것들도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그너가 부상당하고 벤케로가 얼마 안 있어서 복귀를 했는데, 이 시기가 이제 좀 최근이에요. 사실 뭐 그다지 좋지는 못합니다. 8승 8패 정도로 뭐 5할이고 경기력도 그냥 뭐 드문드문이 심해요. 이것도 근데 벤케로가 초반에는 대단히 못하다가 그나마 요즘엔 조금 나아진 건데, 어쨌든 지금은 두 선수가 같이 뛰는 구간이거든요. 승패상으로는 이때도 5승 6패였었고 좀 오바 흐름은 있었지만은 뭐 어떤 공격 수비 양면에서 딱히 뭐 좋은 것들은 발견되지가 않더라. 자, 샬럿은 제가 어제도 레이커스의 승률과 샬럿의 승률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9승이나 차이가 나지만은 이게 샬럿이 득실 마진상으로는 평균적으로 더 좋은 팀이다. 그만큼 샬럿이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경기 클리블랜드한테는 샬럿이 아주 뭐 저점이었습니다. 라멜로가 그 이제 벤치 스타트를 했어요. 얘가 보통 백투백일 때는 약간 관리받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아마 오늘 경기도 저는 뛸 거는 같아요. 근데 어제 경기 벤치에서 22분밖에 안 나왔고 야투가 15개 중에 하나밖에 안 들어갔던, 3점은 10개 중에 하나도 못 넣었습니다. 그런 아주 뭐 쓰레기 같은 활약을 하는 바람에 경기가 근데 24점으로 벌어졌던 게, 이거를 샬럿이 한 4점차까지 추격을 했고 결국엔 7점차로 졌어요. 그러니까 할 만큼은 한 거야, 내가 봤을 때. 어쨌든 샬럿이 되게 좀 뭐 끈끈한 면들 이런 것들이 좀 발현됐던 것 같거든요. 팀이 이제 원래 또 3점이 괜찮은 팀인데 47개 중에 8개밖에 안 들어갔던 뭐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샬럿은 원정을 6연전을 달리고 있는데 그 마지막 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좀 쉽지 않은 올랜도 원정에 가는 셈이어서, 이 뭔가 샬럿이 요즘 이 좋았던 3점 흐름도 조금은 뭐 균열이 난 것 같기도 하고 일정상으로도 쉽지 않자. 이런 조건들 때문에 사실 올랜도보다는 뭔가 샬럿의 폼은 좋아 보이는데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승패 같은 경우는 좀 보기가 어려워요. 저는 뭐 글쎄 올랜도를 조금이나마 좋게 보고 있긴 한데, 차라리 그냥 언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은 샬럿이 여기 있는 거 상으로도 230 기준으로 언더 팀에 조금 가깝고요. 올랜도는 상대 팀의 이런 템포랑 맞춰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로는 지금 샬럿은 좀 느린 팀이고 올랜도도 대단히 뭐 빠른 팀이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되거든요. 저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뭐 언더 보는 셈입니다. 일단 좀 어려운 경기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필라델피아 대 휴스턴이고요. 필라델피아 내일 이제 또 조지가 퀘셔너블, 엠비드는 아마 뛸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지난번 경기 때도 아마 둘 다 쉬었었죠. 근데 그 경기에서 사실 요즘에 폼상으로 에지컴이 대단히 안 좋았는데, 에지컴은 조금 잘한 반면 맥시가 대단히 좋지가 못했습니다. 요즘 맥시도 조금 어려워하는 날이 많더라고요. 시즌 초반에 일단 출전 시간을 리그에서 가장 많았었고, 그리고 득점도 30점이 평균이 넘었었는데 요즘엔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균열이 난 상황입니다. 중간중간 뭐 괜찮은 날도 있지만은 이런 좀 체력적인 부담 때문인지 맥시가 조금 안 좋은 게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뭐 엔비드가 뛰는 건 일단 팀에 긍정적이기는 할 거다. 어쨌든 뭐 이런 미드레인지 같은 게 일단 잘 통하고 있고, 좀 4쿼터 막바지 클러치 상황에서 헤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뛰면은 저는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뭐 일단 풀필라로 모드로 들어간다면은 일단 필라델피아가 어느 정도 경기력이 나오기는 한다. 근데 또 이제 믿을만 하지도 않아요. 그러다가도 막판에 막 확 고꾸라진다든지 안정감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딱히 뭐 그렇게 막 보기 좋은 시점 같지는 않은데, 하필이면 이제 휴스턴이 얘네들이 3점이 개썩었었다가 지금도 이제 31%의 성공률로 리그 뭐 거의 뭐 꼴찌급이라고 하는데, 둘 다 최근에 3점 컨디션은 좋지 않은 편입니다. 여기다가 휴스턴 또 야투도 많이 망가져 있었어가지고 점수를 되게 못 뽑아요. 그나마 수비는 살아있다 이런 게 있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최근 5경기에서는 뭐 4승 1패 정도로 조금 회복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심지어 이제 직전 샌안토니오전은 이거를 전반전에 130점이 났고 휴스턴이 10점을 뒤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4쿼터 때 대역전극을 했었었죠. 상대보다 야투가 22번이나 밀렸던 그런 경기인데도 이거를 좀 뒤집는 게 있었습니다. 최근 한 2경기가량은 자바시 스미스니어도 그동안 엄청 못하다가 그나마 조금 이제 야투가 복구를 했었고, 좀 이제 휴스턴이 약간은 좀 좋아질 모양으로 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꾸준함은 없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둘 다 흐름상으로 믿을만한 놈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쪽은 휴스턴이 아닌가 싶은데, 이 휴스턴이 또 이제 원정 가는 거잖아요. 그동안 홈에서 5연전 하다가 원정 가는 거고, 얘네들도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가 꽤나 있기 때문에 홈에서는 15승 3패인데 원정은 11승 12패로 5할 승률이 안 되는 편입니다. 실점도 뭐 한 4점 가량 많아지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는 휴스턴을 더 좋게 보고 있긴 하지만 뭐 꾸준한 미드는 별로 없는 팀이라고 보여요. 둘 다 요즘에 3점 감이 나락인 거 이런 것들도 계산을 해보면은 약간 뭐 언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참 안정감은 없는 매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는 워싱턴 대 덴버 경기입니다. 얘네들은 얼마 전에 맞붙은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맞대결들을 조금 볼 건데, 자, 무려 작년에는 워싱턴이 덴버를 2번이나 잡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탱킹 레이스에서 1, 2등을 다투던 팀이었는데 덴버는 서부에서 되게 잘 나갔잖아요. 근데도 이 두 번의 매치업을 모두 다 워싱턴이 잡았었습니다. 특히나 첫 번째 맞대결이 이게 워싱턴이 아마 15연패인가 16연패인가 하고 있던 시점에 이거를 끊어냈던 승리였었어요. 대단한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고 시즌 막바지 때 이때도 한번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맞대결이 참 기억에 나고, 그리고 올 시즌 좀 최근에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요키치가 없을 때인데 이때 좀 최근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이날 워싱턴은 오펜 리바를 17개나 잡아가지고 덴버보다 좀 더 많은 공격을 했습니다. 턴오버도 그다지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워싱턴의 문제점 중 하나가 또 턴오버인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종종 해소되는 날도 나와요. 근데 이날 하필이면은 덴버에서 많은 애들이 조금 터졌던 게 있었습니다. 페이튼 왓슨, 뭐 머레이도 되게 잘했고 팀 하더웨이 주니어까지 벤치에서 되게 잘해가지고 이런 것들 야투 편차 때문에 졌던 게임이거든요. 어쨌든 뭐 워싱턴이 해볼 때까지 해봤다고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조금 그런 것들은 아쉬움이 있었네요. 그 카와이가 없는 클리퍼스한테 꽤나 잘 싸웠었고 사르도 28점에다가 팀에 3점도 터졌지만은 그날은 또 턴오버가 19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워싱턴이 턴오버 문제가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그날 좀 편차에 따라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덴버는 지난번 경기가 레이커스전이었었거든요. 부실한 라인업으로도 좀 많이 앞서는 시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역전당해갖고 졌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머레이가 전반전이랑 후반전의 온도차가 굉장히 심했어요. 전반전에 얘가 이제 26점을 넣었는데 후반전에는 머레이가 2득점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슈팅도 6개밖에 시도를 못했고 팀 하더웨이 주니어도 대단히 별로였다든지 후반전에는 레이커스가 머레이한테 더블팀을 많이 붙이니까 머레이가 뭐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머레이는 공격에서 좀 묶이면은 덴버가 다른 애들이 그냥 전반적으로 아주 안 좋아지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나마 에런 고든이 조금 했는데 다른 애들이 너무 못 도와줬습니다. 야투 같은 거 되게 안 좋았고 3점도 17개 중에 뭐 3개밖에 안 들어갔던 그런 후반전이어가지고 덴버가 그 경기를 뒤집혔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의 덴버의 모양새로는 상대팀들이 머레이만 어떻게든 좀 봉쇄를 하면은 더블팀을 붙이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블리츠 수비 같은 거 해가지고 좀 묶는다면은 조금 승산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부분의 팀들이 머리를 좀 빡세게 이렇게 좀 압박을 하는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워싱턴은 이 라인업으로는 사실 수비가 앞선 수비가 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원래부터 뭐 턴오버 유발이나 이런 거에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없는 팀이기도 하고, 오히려 이제 덴버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발렌슈나스도 돌아올 수 있다고 하고, 그냥 저는 지금 둘 다 이렇게 공격은 많이 엉망인데 수비적으로 워싱턴이 딱히 좋지가 못하다. 이런 것들 봤을 때는 그냥 덴버가 조금이라도 우위에 있을 만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덴버를 좀 더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232.5 기준으로는 워싱턴은 그래도 빠른 팀이고 덴버는 지금 페이스가 아마 가장 느린 팀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난 언더 보고 있긴 한데, 지난번 경기도 사실 야투상으로는 둘 다 뭐 어느 한쪽이 망가지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뭐 그때도 236점이 났는데 그것도 마지막에 뭐 키션 조지의 3점이 터진다던가 뭐 이런 것도 있었었고 게임이 많이 넘어갔는데 마지막에 넣었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살짝 좀 점수가 더 난 거기도 하고, 저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그냥 뭐 언더나 덴버 사이드를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머레이에 대한 상대팀의 대처, 이거를 좀 더 며칠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관망 기간이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댈러스 대 골든스테이트 경기입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상으로는 지금 내일 뭐 게포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은 몰라요. 근데 저번 경기도 못 나왔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팀에 1, 2, 3번 센터가 없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 시세라든지 파웰 이런 애들을 써먹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 경기 때 파웰 구간은 별로였고 시세가 있을 때가 적극적인 오펜 리바라든지 그런 것들로 괜찮았거든요. 근데 일단은 내일도 시세가 퀘셔너블이 달려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좀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열세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내일은 워싱턴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뭐 플래그도 요즘에 부상 때문에 오락가락하고 이러는데, 댈러스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막 뉴욕 닉스를 잡아버렸어요. 경기를 한 27, 8점인가 벌렸었죠. 그런 경기를 보다 보니 야, 이게 어떻게 댈러스가 이 라인업으로 뉴욕을 패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골스는 그 사이에 이제 버틀러가 시즌 아웃이 돼버렸는데 뭐 지난번 경기 때는 그린도 아마 없었었고 커리 혼자 되게 외로웠었습니다. 근데 그 경기는 이 골스가 3점이 되게 좋은 시기였었어요. 4경기 연속으로 3점을 20개 이상 메이드를 시키고 있는 NBA 타이 기록을 몰고 있던 시기인데 하필 그날 상대팀인 토론토가 너무 터졌습니다. 토론토는 그 경기 들어갈 당시에 NBA 리그 최악의 3점 팀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날 3점이 50% 이상으로 터져버렸죠. 골스가 뭔가 상대가 터지는 거를 막을 수 없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나마 벤치에서 이제 버디힐드가 3점을 6개 중에 6개나 넣었다는 거, 그런 것들은 뭐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좀 막을 수 없는 패배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버틀러가 없는 기간 동안 얼마나 흔들릴지,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얘네 이제 버틀러, 커리, 그린 이런 3인방이 뛸 때 일단은 뭐 괜찮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버틀러의 역할은 커리나 그린이 없는 기간 동안 벤치 유닛들을 이끌고 되게 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버틀러가 없으니까 직전 경기에서 뭐 그런 공백이 나섰던 것 같기도 하고, 커리나 그린이 같이 뛰는 경우 사실 플러스가 대단히 높지는 않습니다. 뭐 공수 양면에서도 뚜렷하게 뭐 강점이 없는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면면을 봤을 때 골스가 조금 더 낫기는 해요, 댈러스보다는. 근데 댈러스가 참 요상하리만치 잘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이제 맥스 크리스티가 있습니다. 맥스 크리스티가 최근 이제 한 9경기 동안 야투율이 53.3%, 3점이 거의 뭐 47%로 꼽고 있어요. 커리어 평균 3점도 꽤나 높지만 올 시즌에는 야투나 3점이 대단히 좋은 시즌입니다. 3점이 46%로 꼽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어가지고, 근데 이러다가도 크리스티는 중간중간에 뭐 휴식일도 있었었고 빠진 날도 있었었고, 야투도 그냥 좀 그날그날 좀 널뛰긴 날들이 되게 많거든요. 과연 내일은 크리스티가 어떨 것인가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게 골스가 그동안은 홈에서 8연전을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 기록이 대단히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또 원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홈 8연전 동안 6승 2패로 대단히 잘했었다. 골스는 원정 가면은 마진이 9.3점 정도, 공수 야면에서 조금 빠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조금 걱정이야. 지금 딱 봤을 때 면면상으로는 댈러스보다는 골스가 좋아 보이는데 하필이면 이제 버틀러가 빠져버린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거냐 이런 고민도 좀 있기도 하고, 이게 댈러스가 요즘 3점감 같은 게 요상하리만치 좋아요. 원래 리그 최악의 공격팀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좋은 편이고, 골스는 직전 경기 때 토론토가 너무 터지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골스가 뭐 대단히 못했냐, 그것도 아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골스의 공격력이 상당히 좋은 거, 이거를 조금 더 데려가고 싶어가지고 저는 뭐 골스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댈러스도 얘네들이 홈이랑 원정의 온도차가 대단하거든요. 홈에서 11경기 동안 9승 2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원정에서는 11경기 동안 반대로 2승 9패거든요. 그러니까 홈이랑 원정 온도차가 대단히 심한 거예요, 댈러스는. 이런 팀을 상대로 골스가 원정 가는 거니까 안 그래도 원정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상으로는 사실 골스를 보기가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버틀러가 빠진 공백을 어떻게 메울 거냐는 고민도 있고, 승패는 좀 어두워 보이고 개인적으로 그냥 뭐 오바를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댈러스가 어쨌든 홈에서는 최근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 오바 게임도 많이 있었다. 물론 여기에는 뭐 유타 같은 팀 만나가지고 대단히 오바로 갔던 이런 것들도 섞여 있긴 하지만 오바를 좀 더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미네소타 대 시카고 경기인데요. 얘네들도 좀 붙은 지가 얼마 안 됐었습니다. 시카고의 홈 경기였거든요. 근데 경기 양상은 전반전까지는 그래도 좀 비등비등했는데 후반전에는 미네소타가 아주 압도를 했던 경기였었습니다. 화이트가 6분 만에 부상으로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 쪽에서는 나드리드 33점, 뭐 앤트맨도 23점, 디빈첸즈도 3점 같은 거 꽤나 꼽았고, 그냥 전반적으로 미네소타가 다 술술 풀린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투 같은 것도 많이 시도를 했는데 잘 들어갔고 3점도 40%가 넘었었고, 요즘 미네소타는 꾸준하게 3점이 좋은 편이죠. 대신에 뭔가 실점이 좀 많아. 저는 미네소타가 좋은 수비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여기에는 또 패배 내용이 좀 안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 3연패 중인데요. 휴스턴, 샌안토니오, 유타. 그 전에 만났던 상대들이 조금 어려웠다는 것들도 있었지만은 유타한테 사실 뭐 오펜도 좋았고 턴오버도 많이 유발을 했는데, 근데 그거를 졌거든요. 이 미네소타가 지금 오바를 마시는데 심지어 이제 오늘 또 이제 홈으로 오는 거예요. 그동안 원정 경기가 좀 많았다 그나마 홈으로 오니까 조금 나아질 수는 있지만은, 얘네들이 이제 홈으로 오면 또 걱정되는 거는 언더로 많이 갑니다. 그 원정에 비해 홈으로 가면은 언더오버가 18.3점이나 언더로 가요. 대신에 시카고는 반대로, 시카고는 원정으로 가면은 오바 쪽으로 10.4점이나 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언더오버가 한쪽으로 가지가 않아요. 그게 좀 걱정이야. 저는 지금 일단 미네소타가 대단히 오바를 보기가 좋은 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시카고는 여기 있는 거 상으로도 그다지 막 오바 맛집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 직전 경기 때는 벤치 3점이 아주 잘 터지고 3점이 47개 중에 25개나 들어가가지고 클파를 잡았었는데,
이게 또 기복이 대단히 심한 편이에요. 어쨌든 최근 한 뭐 두세 경기 가량은 3점이 좀 좋은 수치로 있다고 봐야 되고, 내일은 또 이제 기디가 복귀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기디가 뭐 나온다 만다 하다가 못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슬슬 그래도 복귀가 좀 가까워진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기디나 화이트 이런 애들이 같이 돌아갈 때는 조금 더 이제 뭐 마진도 좋아지고 좀 플러스로 가는 경우들이 있더라. 오바 쪽으로도 가고.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일단은 저는 오바 보기는 괜찮은 매치인 것 같기는 해요. 승패는 저는 미네를 좋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동안 원정 게임이 많았었고, 심지어 지난번에 시카고 원정 가서도 때려 부셨는데 홈에서는 좀 더 뭐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근데 미네소타가 이렇게 9.5씩이나 이런 핸디를 잘해주는 팀은 아니에요. 그것만 조금 걱정이네. 자, 그 다음 경기는 유타 대 샌안토니오입니다. 얘네들도 맞대결한 지 4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 경기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경기 120대 110이었었고, 샌안토니오가 거의 뭐 시종일관 꾸준하게 앞서던 경기였었습니다. 중간에 한번 유타가 살짝 앞선 적이 있었지만은 바로 또 리드도 잡아오고, 후반전에 최대 한 21점 차인가 22점 차인가 그 정도 앞선 경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막판에 큰 리드 차에서 결국에는 프레를 줬습니다. 이때는 그 샌안토니오가 아마 16.5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13점 차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충분히 마인을 할만 했는데 이거를 좀 놓친 셈입니다. 그리고 유타가 좀 안 풀렸어요, 사실. 이날 유타는 일단 마카넨이 요즘 꾸준히 못 나고 있고, 너키치가 뛰었는데 너키치가 20득점, 키온테 조지도 결국엔 30점을 쌓았습니다. 이외의 친구들이 그다지 뭐 좋진 않아가지고 오펜리바 15개 잡아가지고 샌안토니오의 공격은 억제를 했는데, 샌안토니오는 79번밖에 시도를 안 했지만 전반적인 야투들이 상당히 퀄리티가 괜찮았던 날입니다. 요즘에 걱정거리였던 이런 좀 가드진들의 부진, 팍스, 캐슬, 하퍼 이런 애들이 그래도 아주 뭐 썩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은 이러다가도 직전 경기 때 샌안토니오가 또 이거를 역전패를 당했단 말이죠, 얘네들이. 전반전에 10점 정도 앞서고 있었고 되게 오바 흐름이었다가 후반전에는 극 언더로 가가지고 결국에 이사리만치 언더가 났습니다. 심지어 휴스턴한테 오펜 리바 같은 거 더 가지고 오고 뭐 턴오버 유발 많이 해가지고 야투를 22번이나 더 시도를 했는데 그런 경기를 역전패를 당한 거예요. 그 중심에는 캐슬이나 웬미냐마가 대단히 좋지가 않았던 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팀의 3점도 50개 중에 14개니까 성공률이 28%죠. 요즘에 샌안토니오는 꾸준하게 공격력이 좀 이제 좋지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번 유타와의 맞대결 때는 한번 좋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비는 꾸준하다. 반대로 유타는 수비는 그냥 계속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인데, 근데 이게 유타가 홈으로 오잖아요. 원정일 때보다 14.1점가량 점수가 더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이제 마카넨이 못 나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너키치가 직전 경기 때도 뭐 트리플 더블도 해버리고 키온토준이는 43점으로 커리어 하이를 쌓았거든요. 이게 유타가 어쨌든 그 지난주쯤에 7일 동안 5경기를 해야 되는 일정이 있었었고, 지금 이제 뭐 백투백은 아니지만 뜸은 계속 이런 어려운 일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내일 그래서 키온테주가 퀘셔너블인데, 내일 아침에 만약 조지가 결장을 한다는 소식이 뜨면은 그냥 뭐 샌안토니오를 무난하게 봐도 좋습니다. 어쨌든 키온테조는 지금 유타의 뭐 에이스라고 봐야 되고, 마카넨이 없는 것도 크게 거슬리기도 하고, 저는 뭐 지난번에 경기를 봤을 때 유타의 수비력으로는 샌안토니오를 막 공격 쪽에서 많이 좀 막을 거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때는 샌안토니오가 좀 잘 터졌던 편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유타한테 공격 기회를 많이 좀 잃었던 것도 있기도 하고, 저는 다시 붙으면은 샌안토니오가 13.5를 받아서도 이번에는 좀 해볼만 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뭐 샌안토니오가 많이 앞서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공격이 조금 안 좋은 시기이긴 한데 뭐 오바라든지 샌안토니오를 좋게 보는 그런 게임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은 클파 대 레이커스 경기인데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예측이 아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패스를 할 것 같은데, 일단 맞대결을 한번 보면요. 자, 그 전에까지 원래 클파가 레이커스한테 대단히 강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 이후로는 레이커스가 클파 상대로 좋았어요. 그러더니 올 시즌에 2번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이 두 경기 모두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두 경기 모두 다 공교롭게도 에이튼이 안 뛰었던 경기들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맞대결 때는 이때 시즌 초반에 클리퍼스가 대단히 좋지 않던 시기죠. 카와이랑 하든이 전부 다 뛰는데도 좀 좋지가 않았던 3점 같은 거 아주 뭐 물먹었고, 이 당시에 레이커스는 돈치치, 리브스, 르브론이 전부 다 뛰면서 3명 다 아주 잘했던 경기입니다. 한번 무난하게 이긴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두 번째 맞대결, 이때는 레이커스가 88점에 그쳤어요. 왜 그랬냐? 일단은 클리퍼스가 이런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흐름을 딛고 좀 좋아졌던 시기고요. 이날 돈치치가 19분 만에 부상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르브론이 되게 어려운 싸움을 했는데, 본인은 36점이나 넣었지만 이외의 친구들이 아예 도움이 못됐다. 특히나 3점이 개판이었거든요. 3점이 38개 중에 6개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르브론 외에는 다른 애들이 전혀 힘을 못 썼던 그런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의 올 시즌 맞대결 두 번이 클리퍼스가 되게 안 좋은 시기가 한 번,
또 이제 레이커스가 돈치치나 리브스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엄청 안 풀렸던 경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맞대결도 볼 게 없고, 최근의 흐름으로는 카와이가 한 3경기가량 빠졌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카와이가 한 2경기 정도는 이미 결장이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경기도 아마 쉬고 내일도 캐슈아블인데 일단 나올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풀클파일 가능성이 있는데, 글쎄 클리퍼스는 어쨌든 지금 좀 좋은 시기라고 봐야 되기는 해요. 직전 경기는 그냥 시카고가 너무 아주 터져도 말도 안 되게 터진 경기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일단 팀의 내용상으로는 클리퍼스가 꽤 괜찮은 시점이거든요. 그 전까지 뭐 한 6연승 달리고 있었었고, 그동안 좀 이제 원정 게임이 많다가 또 홈으로 오는 거기도 하다. 클리퍼스가 최근에 홈에서 9경기 8승 1패 달리고 있거든요. 홈발을 되게 잘 받아요. 반대로 이제 레이커스는 그 원정 7경기 동안 2승 5패로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분위기상으로는 클파가 조금 더 나은 시기인데, 레이커스는 원정으로 왔을 때 딱히 뭐 지표로 안 좋아지기보다는 그냥 언더로 조금 더 간다든지, 클리퍼스는 홈에서의 마진이 8.1점 가량 좋다, 뭐 이런 게 있네요. 지난번에 직전 경기 덴버한테도 사실 이거를 되게 많이 지고 있다가 20점 차 넘게 지고 있다가 LA를 봉쇄하는 작전으로 아주 뭐 후반에 잘 묶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뭐 극복하는 것도 보였었고, 에이튼이 지난번에 눈을 찌렸는데 오늘 경기도 아마 뛸 수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사실 얘가 이제 좀 괜찮은 날에는 레이커스가 잘 풀려요. 근데 클파의 주바치나 로페즈 이런 애들 상대로도 길을 펼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네. 주바치가 원래 레이커스한테 굉장히 강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존 콜린스도 제가 얘가 좀 그 클파가 한창 상승세일 때 얘도 되게 잘했다고 했는데 한두 번 정도 못하더니만 또 직전 경기도 엄청 잘 터졌어요. 그래서 그냥 어려워 보여 이 경기는. 저는 지금 붙으면은 뭔가 체급은 레이커스가 앞서는 것 같은데 실속은 클파가 있는 느낌? 아마 카와이도 저는 일단은 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클파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해. 어쨌든 예측하기가 너무 까다로운 경기 같습니다. 저는 아마 패스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림상으로는 클파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한다. 근데 딱히 뭐 이런 뭐 기준점 메리트도 없다 보니 선택하기에는 그다지 뭐 맛있진 않네요. 자, 그 다음 경기는 포틀랜드 대 마이애미입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마이애미가 계속해서 어려운 일정 속에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서부 원정 연전을 달리고 있고 7일 동안 5경기를 해야 되는 이런 일정에 딱 요 지점에 위치를 했습니다. 이제 백투백 하고 나서 하루 쉰 다음에 오늘 경기를 하는 거니까 체력적인 부담이 아주 뭐 엄청 극심할 거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이 7일 동안 5경기, 이 뒤쪽 경기 유타나 피닉스 이 둘 중에 하나는 아마 휴식을 주는 날이 좀 있을 만도 해요. 그렇게 어려운 일정이라는 거고, 직전 경기 이제 세크라멘토전에서 되게 오밥 게임이 있었습니다. 3점도 되게 잘 터졌고 야투도 좋았었고 아데바요 포함해갖고 주전들 전부 다 훌륭했습니다. 자, 포틀랜드도 요즘에 굉장히 좋죠. 13경기 동안 10승 3패를 달려가지고 5할 승률에 입성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포틀랜드가 올 시즌 다크호스가 될 거라고 했는데, 시즌 초반에는 그런 거에 좀 걸맞지 않은 모습이 있다가 최근에 특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포틀랜드의 요즘 좋은 시기, 이거랑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조금 뭐 안 좋았던, 전부 다 이제 제가 새해 이후로 본 건데,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는 건 일단은 그 전에 비해서는 언더팀으로 가긴 갔다. 요즘에 포틀랜드가 그 전만큼 이런 페이스가 빠르지가 않습니다. 원래는 리그에서 한 3등 정도 하는 페이스였는데 지금은 14등 수준이에요. 새해 들어서는. 반대로 마이애미는 새해 들어서도 페이스가 전체 뭐 1, 2등 정도 한다, 이런 식인데, 좀 요즘에 좋은 시기랑 그 전에 안 좋았던 시기를 좀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많이 보이는 거는 좀 실점을 많이 줄은 것들, 그리고 이제 자유투가 원래는 되게 좀 많이 내주는 면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자유투가 본인들은 조금 줄었지만은 상대한테 자유투를 한 8번가량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전보다 이제 좀 언더오버 상으로 자유투가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언더로 가는 것도 있긴 하다. 턴오버도 약간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긍정적인 것들을 찾은 것 같습니다. 포틀랜드가 내일도 홈 경기인데, 포틀이 요즘 홈에서 8경기 동안 7승 1패를 달리고 있어요. 반대로 마이애미는 원정에서 뭐 그다지 좋지는 않고, 저는 폼상으로는 포틀랜드가 조금 더 일관성이 있다고 보이기는 해요. 최근에 홈 8경기 중에 한번 졌던 게 그날 뉴욕니스가 하트가 복귀를 하고 대부분이 다 터진 날이거든요. 그날 한번 진 거는 약간의 좀 억가를 당한 거기는 하다,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마이애미는 힘든 일정 속에 있고 요즘 수비가 그다지 좋지는 않다. 제가 저번에도 마이애미가 히로가 없는 거는 팀한테 그다지 해가 되진 않는다, 오히려 없을 때 팀적으로는 한 10점가량 가까이 좋아지는 것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얼핏 보면은 둘 다 요즘에 폼이 나쁘지 않아서 그래서 좀 헷갈리지만은 그래도 오바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고, 현 시점에서는 포틀랜드의 홈발 이거를 조금 더 믿어보기로 할게요.